안녕하세요. 여면석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경각심을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렸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소위 잠가라 밸브가 시전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천연가스 대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가 최대 5배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고유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화석연료 대란이 진행 중인 것이죠. 이런 상황은 과거 1, 2차 오일 쇼크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딱 반세기가 흐른 후 이제는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천연가스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차 오일 쇼크의 진원지는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이 선택한 건 바로 당시 소련의 천연가스. 때는 1973년 10월 1일 당시 소련의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서독으로 수출됩니다. 이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위해 소련의 천연가스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이루어져 서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상정하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의 국가들이 그랬듯 서유럽 국가들 역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오일 쇼크가 왜 발생했는지, 오일 쇼크와 같은 에너지 대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중동에 의존했던 석유처럼 천연가스 역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서유럽이 러시아를 믿었던 이유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러시아 가스를 서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관이 더 이상 러시아의 단독 소유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듯 에너지는 곧 돈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사이 역시 좋을 리가 없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불화는 결국 작년 초 전쟁으로 번졌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41%, 원유 27%를 수입하는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에 공백을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각국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는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 조명을 1시간 일찍 끄고 공공기관에 온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샤워 역시 5분 이내로 빨리 끝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죠. 영국 역시 하루 3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안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독일은 공공건물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복도와 로비 등에는 안전상의 이유가 없다면 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 방안에는 전부 천연가스가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호주, 카타르 등은 이미 예약 물량이 가득 찬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의 든든한 우방인 미국 역시 수출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충분한 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카타르, 호주 등의 국가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급 장기 계약을 맺었고 현재도 부족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아낀다면 분명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